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1월 15일, 11월 25일이죠. 그 다음에는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봄이 오기 전에 아마 그 대북 송금금 관련해 가지고 1심 선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월 이전으로 보면 되겠죠. 4월 이전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그 세 재판에서요. 이재명은 분명히 걸립니다. 최소 1개, 희망 3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11월 15일, 11월 25일에 있을 이 재판에서도 이재명이 사실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2개 다 유죄입니다. 유죄 선고 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이제 기대치를 높인다 그러면은 법정 구속도 뭐 못할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위정교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잖아요. 체포동의안이 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판사가 구속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불안하겠죠. 인간인 이상 아무리 아수라라도요. 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고 짐짓 아닌 척하고 있다. 어차피 2판 4판 승부수를 띄운 거죠. 순순히 사법 처리에 응할 인물이 아닙니다. 이재명은요. 그리고 마침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다 가졌어요. 소위 말해서 힘을 가진 거죠. 대통령의 버금가는 힘을 지금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이 그게 헛말이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요. 국회를 이재명 1인의 국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를 지금 만들고 있죠. 조금만 자기가 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꼼수를 부리게 되면요. 전부 우군화할 수 있고요. 국민의힘까지도 공약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한 10명 정도 빼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움직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면 그야 바로 200석 넘어가잖아요. 저는 이재명이 하면 한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탄탄하지가 못합니다. 허점이 많아요. 분명히 어떤 약점을 쥐고 있을 겁니다. 이 이재명쯤 되면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미 저들이 뭐 집권을 한 번도 안 한 세력이 아니잖아요. 벌써 3번이나 했다고. 뭐 김대중 뭐 이렇게 건너오면서 노무현 건너오면서 이 소위 이제 우리 제도권 내에 중요한 그 기밀 정보 이런 것을 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손이 다 쥐인 겁니다. 그래서 현 보수 정권 혹은 우파의 약점도 잘 알고 있죠. 이재명은. 마지막 순간에는 저거 사용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그래서요, 이재명을 잡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순순히 당할 인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룬 인물 중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특수한 케이스니까 빼고, 이분들은 뭐 현직 대통령 한 분은 또 한 사람은 뭐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2분은 빼고요. 법정에서 다룬 최고 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대통령 되는 일부 전까지 와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합니다. 워낙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고 국회 완전 장악. 그리고 지금 민심도 뭐 완전히 자기한테 가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상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자, 그런 것을 객관적이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런 속에서 이재명 사냥을 이제 해야 됩니다. 전부 오롯이 이제 법정에만 맡겨두면 뭐 되겠습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여론 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가변적인 주위 환경의 요소가 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요즘 개딸들은요 이재명 구명운동 그 서명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한지 꽤 됐는데 아마 서명 숫자가 꽤 많을 겁니다. 뭐 적어도 한 500만 뭐 그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뉴스를 몇 가지 나온 뉴스를 최근에 나온 뉴스를 조금 보시면요. 자, 이재명 유동규가 재판에 불출석했다. 대장동 재판인데요. 이건 사실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이 대장동 재판 같은 것은 차기 대선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단 봐야죠. 물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떼가지고 심리가 끝나고 뭐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은 대선 전에 1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변호사들이 뭐 날고 긴다는 변호사들이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순순히 당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재판이 있는 곳은 4가지 큰 사건들이 한데 병합되어 있잖아요. 이 재판 자체는 그렇게 빨리 선고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이런 것은 우리의 큰 관심사가 지금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위정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북송금 요 세 개가 핵심입니다. 자, 대장동 재판 3분 만에 종료. 정말 뭐 재판부가 나와라고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뭐 나가지도 않고 정말 똥배짱도 이런 똥배짱이 없던 거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김동현 이분이 말이죠. 좀 단호해야 됩니다. 김동현 판사 이 사람이. 그런데 좀 미덥지가 않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표 유동규 씨의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그냥 땅땅땅 재판 하나도 하지 않았어. 자, 이런 식으로 끌려가고 있다. 자, 이런 재판은 우리가 뭐 보게 되면 하품 나죠. 아유, 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정의 구현이 안 된다. 한숨만 이렇게 푹푹 내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죠. 이화영은 지금 1심에서 9년 6개월이잖아요. 큰 거 얻어맞았죠. 그래서 지금 초비상이 이제 이렇게 걸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재판의 성격은 이재명 재판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혐의가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성립된다 그러면은 이 이화영 위에 이재명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부지사고 이재명은 지사니까요. 경기지사.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알고 있었느냐,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느냐, 보고했느냐, 지시를 받았느냐, 요것만 입증 딱 하게 되면은 이 재판은 바로 이재명 재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재명의 이제 이렇게 지시를 받은 심부름꾼이 되잖아요. 종범이 되는 거죠. 그럼 주범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되는 거죠. 종범이 9년 6개월인데 이 주범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징역 15년 이렇게 나오겠죠. 20년 이렇게. 그리고 이재명이 제일 무서워하는 재판은 이거죠. 이 재판이죠. 이거.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요. 이 재판은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계속 뭔가 발언도 했고 이화영 관련해서 공작을 하고 있죠. 검사들이 이화영을 회유하고 있다. 불법적인 어떤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선동을 하고 있죠. 그거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선동은 됐어요. 그걸 또 믿고 있는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검찰이 협조하는 듯 요즘은 또 검찰이 협조 안 한다 그래요. 요즘은 또 이재명하고 뭐 이렇게 뭔가 알삼육이 된 듯 이재명을 이렇게 지키는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또 가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일단 큰 결판을 내야 되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재판은 형량이 말해주듯이 말이죠. 바로 구속입니다. 이재명이 1심에서 만일 선고가 내려졌을 때 이 주범이 확정이 되고 재판부가 이재명이가 이 이화영을 이렇게 이용했다. 이화영에게 지시를 했다. 보고를 받았다. 이런 점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요. 주범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9년 6개월이 아니고 무조건 그보다 더 크게 때려야 됩니다. 징역 15년인데 법정 구속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형량을 선고했는데 그거 법정 구속 안 하면 판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무조건 법정 구속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재판이 이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요. 이화영 측 동일 혐의 별건 기소 우려 동일 혐의입니다. 동일 혐의. 그리고 여기 또 뭐 수사하다 보면 또 다른 별건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복잡하게 이제 흘러가는데요. 이재명에 대해서도요. 재판 없이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 이재명이 분명히 이 재판을 보이콧하거나 판사를 지금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 그 사람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시 이재명 쪽에서는요.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올 겁니다. 이 재판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어떤 모종의 작당을 하고 있다. 물론 판사 탄핵까지도 고려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속에서도 판사들 혹은 법원 입장에서는요. 그 법원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일국의 야당의 제1당수고 그리고 뭐 대선주자급이고 이미 차기 대선에서 유력하다. 직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뻔도 했다. 그런 거물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법원의 생리가 있습니다. 정말 화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우롱한다 그러면요.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한 방 맞을 수도 있다. 여기 뭐 복잡한 이야기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김성태, 뭐 방용철 이런 사람들이 이거 과거 쌍방울 관련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이재명이가 뭐 완벽하게 걸려든 것 같은데 지금 자신이 거기에 지금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해요. 무조건.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을 보게 되면
이런 어거지가 의외로 좀 먹힌 측면도 있어요. 우리 법원에서.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만 기사 내용은 아주 많죠.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이가 하도 뻗대고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우롱하는 듯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부도 그게 인간이 있는 곳 아닙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재판 없이 유죄를 뗄 수도 있습니다. 재판하지 않더라도 이거 나와 있는 사실은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이. 그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상하 관계만 딱 입증하면 되거든. 그러면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 무기징역도 그냥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요. 여적죄로 그냥 다스리라라고 하는 우파의 목소리도 있죠. 자, 이것 또한 이재명을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게 이 이화영인데요. 이화영의 입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입을 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 그냥 완전히 황천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워낙 이재명이가 지금 상황이 좋죠. 국회도 장악했다. 뭐 총선도 크게 이겼다. 지지율도 지금 차기 주자 지지율도 지금 압도적인 1위다. 지금은 말이죠. 이재명에게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입을 열어야 될 텐데 이제 검찰의 실력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재명에게 붙어봐야 덕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이재명이 지금 많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중에 뭐 상상도 하기 싫지만 가령 말이죠. 대선이 열렸다. 뭐 덜컥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그럼 모든 게 없어집니까? 게임아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고 법조인들도 법률가들도요. 분분하더라고요. 이야기가. 법률가들도 다 성향이 있잖아요. 좌파 성향도 있을 거고 뭐 보수 성향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말이죠. 자, 거기서 이번에 이제 확실한 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발 헌법 84조 논란, 헌법재판소 대통령 임기 중에 당선 무효용 나와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걸 확인해 줬습니다. 이게 국정감사 현장에서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당선 무효 때리는 겁니다. 그럼 재선거가 이제 열리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쟁력이 완전히 그냥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재명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무력화 시도를 아마 할 겁니다. 험죄가 9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정한 숫자가 이게 빠져버리면은 헌법재판소 기능이 이제 죽어버립니다. 최소 요건이 몇 명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재명이가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뭐 헌재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탄핵 같은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거나. 자, 여기 보시면요. 김정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엄청나게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이제 발언인데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했습니다. 국감에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질의를 했죠. 자, 그러자 헌재 김 처장은 이 질문을 받고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게 유죄 선고가 나면 직이 상실된다라고 발언해 준 겁니다. 자, 그러자 여기 이제 박준태 의원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는데 일부에서는 헌법 제84조를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심 판결 선고가 나오죠. 자, 이분 말이죠. 이번에 이 질문을 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평소에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이 박준태라고는 젊은 분인데요. 43세 경희대 의료경영학을 졸업했네요. 유재중이라는 정치인이 있죠. 유재중 정치인 삼선 의원이죠. 부산 수영구에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밑에서 보좌관 역할을 했군요.
비서관, 보좌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으로 발탁됐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나갔네요. 여기서 당선이 됐습니다. 비례대표 18번이군요. 정말 시적절한 질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의 이 사법 처리, 헌법 제84조 이걸 조금 보실 것 같으면요. 헌법 제83조가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오는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걸 놓고요. 분명히 엄청난 헌법 해석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는 당연히 모든 그 어떤 사법 절차로부터 해방된다.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떠난다라고 아마 주장할 텐데,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분이 명확하게 이제 이런 발언을 해줌으로써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헌법재판소 이분이 현재 헌법재판소를 대표해서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분이 또 어떤 분인가 좀 보면 말이죠. 원래 59세로 되어 있군요. 헌법재판소 비서실장, 사무차장, 사무처장은 장관급입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서울대 법대 나왔군요. 자, 이런 분이 헌법재판소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사무처장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를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견이 굉장히 무겁게 이제 다뤄질 수도 있다. 언제 국감 현장에서 말이죠. 이종석 소장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이제 실질적인 어떤 여기 이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요, 이재명은 어쨌거나 이 이제 사법 처리, 사법 리스크와 함께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판사들을 다 이리 매수하지 않고는 그거 어렵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한두 건도 아니고 그 많은 판사들을 어떻게 매수합니까?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시도는 할지도 몰라요. 이게 하도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무력화를 아마 들고 나올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뭔가 판결을 못하게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나라의 헌법을 정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게 바로 쿠데타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나가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하나의 카드는 결국은 대통령을 이제 탄핵하는 거겠죠. 탄핵.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요. 국민의힘이 지금 탄탄히 지금 모여있지 못해요. 여기서 몇 명을 빼내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게 공고히 되려면은 서로 이제 당분간 뭐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만일에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대선이 치러진다 칩시다. 조기 대선이. 정권을 국민의힘이 다시 갖고 올 수 있겠어요? 그냥 헌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쓸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에 대해서 막아내야 될 텐데 그러자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단속을 좀 잘해야 되고 결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분명히 어떤 허점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암암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포섭 작업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통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헌재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미리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카드까지도 등장할 수도 있다. 또 아니면요. 여러 가지 지금 특검 카드를 지금 갖고 정부 여당 특히 용산을 향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대통령을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조기 퇴진, 하야시키는 그런 작전을 고수할 것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원래는 탄핵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야를 요구했죠. 하야. 근데 대통령이 이제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버티다가 이제 결국에는 여론 선동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민심이 이제 휩쓸려 버렸죠. 그래서 탄핵이 됐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여론이 완전히 그때처럼 한쪽으로 눕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 20%에서 25% 정도의 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저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죠. 왜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로 안 떨어지느냐고 낙담하던데요. 그래서 최소한 20에서 25% 정도만 결집에 있어도 탄핵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너무도 위기설이 많습니다.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이재명 또한 당연히 위기설의 주인공이죠.
자기가 거기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 가지고 극단적인 카드 그런 것도 분명히 들고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엄청난 선동 공작이 또 일어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민심을 한쪽으로 자꾸 휩쓸려고 할 겁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대통령 지지율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대신에 자기는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이제 아무도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위치로 이제 가려고 할 텐데요. 때문에 지금은 단 거 없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나서 난리인데 어떻게 이야기해도 이거는 완전히 서로 간에 양쪽 다 그냥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큰 적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